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기준규칙, 목차 암기.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다니는 기준규칙을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4월 6일은 하루 종일 목차를 암기하실 거고, 4월 7일부터 13일 일주일 동안 그 기준규칙 입문 강의 있어요, 제 거. 입문 강의 보면은 그렇게 구조화해서 강의별로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기존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죠? 그걸 보면서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는 기출 필사 해보셨죠? 그 문장을 전체를 필사할 필요는 없어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좀 궁금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뒤에 거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 위주로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센치 이상이라 뭐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키워드가 여기 있다 그러면 A to B예요, 보통.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만 하시면 이 문장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필사하기. 그 인문 강의 보면서 필사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요거는 몇 개 안 돼요. 뭐 인문 강의가 있어요. 인문 강의랑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3차 제가 시험 보기 전날에도 본 강의입니다. 제가 찍어놓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기존 규칙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에이 별거 없네 이러고 와서 시험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강의, 그죠? 인문 강의도 보셨나요? 네. 그거 보고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인문 강의를 먼저 보시면서 이렇게 필사를 해보시면 돼요. 몇 조까지? 몇 조? 405조. 4월 5일, 오늘이 4월 5일이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만 사실 식목일이잖아요. 벌목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4번에 5조까지 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뭐 618조. 예, 뭐죠? 밀폐공간. 우등생이 여기. 밀폐공간 618조. 619조는요. 밀폐공간 그 작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뭐 청력이랑 여러분들 괴롭게 했던 청력, 소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뭐 진동 작업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필사한 노트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필사 노트 보면서 계속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필사 적은 거, 여러분들이 적은 걸, 직접 적은 거를 계속 회독하시면 됩니다.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내일 외울 거 우리 목차. 그거 생각하면서 이 노트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세부 항목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 뭐 안전난간의 설치 구조 5가지 쓰시오 이런 거 나오면은 쓸 수 있게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보면서 키워드별로 된 거니까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글자가 5글자 넘어가면 읽기 싫어집니다. 근데 보통 3글자나 4글자로 키워드를 끊어놓게 되면 우리가 볼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양중기에 해당하는 거 권가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뭐 방호장치나 뭐 경사각의 제한 이런 것들 뭐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4월 20일까지 2주 동안 요 기준규칙 끝낼 거예요. 기준규칙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만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각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 공단 지원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각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비계 설치 작업에서 뭐 위험점, 뭐 갱폼실 위험점 해서 막 걔가 막 갱폼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 막 만화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시각화까지 하면서 이거 필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필사 해놓은 거여도 1조부터 뭐 600 몇 조까지 내가 한 것만 봐도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2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시면 돼요. 30분까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아니면 눈 뜨면 이제 그거 30분 보고 출근하시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30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회독만 하시면 돼요. 기준규칙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 저처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기본서로 넘어올 거예요. 이거 기본서. 자, 요거. 여기 보면 구성이, 똑같아요. 기준규칙이 먼저 써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목차잖아요. 이 굴착공사에 대한 거를 기준규칙이랑 지침이랑 코샤 가이드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여기 기준규칙이 지금 마스터 한 상태에서 넘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고, 요 표준안전 작업 지침은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요거 내용되는 거 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놨었는데 보시면은 그 구조하는 방법 해드렸잖아요. 굴착공사 이 표준안전 작업 지침 들어가면 뭐 기계 굴착, 인력 굴착, 또 뭐 있어요? 물어보면 왜 대답을 안 해? 깊은 굴착, 또 트렌치 굴착, 그쵸? 또 에? 발파? 발파도 있죠. 또 응? 파색이요? 파색이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인력 굴착, 기계 굴착, 깊은 굴착, 기초 굴착이 있다. 그죠? 그리고 안전 사항이 들어가고요. 이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들어가는 내용만. 또 이렇게 해서 대제목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그 기준규칙 목차 암기하듯이 책을 봤을 때 그거를 따로 적어놓으세요. 책에다가 이렇게. 여기 적혀 있죠? 굴착공사 옆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가 있어요? 대신에 심화강의 있죠? 굴착공사는 심화강의가 1강, 보강 1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굴착공사 안전시설, 비계까지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 기본 강의로 해서 보시면 돼요. 보면서 얘는 다른 데다가 서브노트 적을 시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책에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본하신 건 제본, 아니면 그 태블릿은 태블릿 이렇게 해서 거기 책에다가 정리하고 옆에다가 굴착공사 옆에 뭐 기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상에 그 대제목이 또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안전이랑 상관없는 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가끔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이것만 보면 합격하나요? 말이는데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격을 하냐. 이것만 본다고 합격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밑에 보이나요 혹시? 이런 식으로 또 굴착공사, 가설공사, 골조공사, 장비, 해체, 토목, 유해 위험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목차를 또 아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목차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4월 21일 기준규칙이 이제 나 마스터 됐어 하면은 이제 넘어오면 돼요. 기본서로 키워드로 요약을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회독하세요. 내가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은 거, 아니면 키워드 빨간 펜으로 쳐놓은 거, 아니면 글씨 써놓은 거, 요거 위주로만 회독을 쭉쭉쭉 해나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31일까지. 그쵸? 네. 그러면 5월 3일날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모의고사 보기로 했죠? 모의고사 보면서 하루밖에 안 봐요.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다른 강사님이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5월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머리가 용량이 꽉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를 정할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다 적을 수 있어요. 시험장 가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 초능력 같은 게 약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뭐 5가지 쓰시는데 나는 때려주고도 3개밖에 몰라. 그러면 3개만 써요? 5개 써요? 5개 다 쓰셔야 돼요. 네. 근데 5개 중에 하나를 몰라. 그래서 4번까지는 정확하게 정답을 적었는데 마지막 게 기억이 안 나서 아무거나 적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니까 생각이 나서 적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우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정답만 적는 게 가장 좋고, 마지막에도 진짜 절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 연계해서 생각나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키워드만 들어가면 맞게 해줘요.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제 2차 시험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키워드만 보면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맞추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제대로 채점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험상. 네. 저는 빵점 줬는데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이 줬는데 5점 그 만점 줬대요. 이거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월 3일부터는 그 실시간 온라인 모의고사 할 건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기준규칙이 부족하다면 기준규칙을 좀 더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문제집은 이게 다 끝나고 한 2주 전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 예상문제집이 중요한 게 정말 쉬운 건 안 넣어놨어요. 뭐 조도 기준 이런 거 안 넣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단간 설치 요건 이런 거 안 넣었어요. 비계도 안 넣었어요. 비계 들어가 있나? 근데 정말 제가 해보니까 안 외워지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 100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거고, 거기에 있는 걸 저는 100%도 이렇게 아까 기준규칙 외우듯이 외웠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요.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그렇게 외우는 것들을. 그래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양을 계속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그냥 암기, 뭐 두음 따서 암기하는 게 쉬운 게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거 언제 이거 그냥 뭐가 있을까요? 두음 따는 거 대표적인 게 뭐, 국어 붙인, 그쵸? 국어 붙인 게 외워야 되는데 그 뭐 인지 과정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국어 붙이면 외우면 되고, 뭐 건부화, 건주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건부와 건주화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tum으로 따서 암기가 되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하시고, 잘 안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문장이 긴 것들, 뭐 키워드 잡기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이렇게 인지 과정을 갖춰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기억해 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장 가서 많이 암기한 거를 시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떠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암기했어도 그 다음날 뭐 먹은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80문제랑
예상 문제 200문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갈 거고요. 오히려 80문제는 제가 인지 과정이 되게끔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강의로.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상 문제 200제는 그냥 반복 듣기로 좀 졸리지만 제가 좀 차분하게 컴다운하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 제가 로봇으로 된 걸 들어봤는데 그거는 좀 듣기가 저는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네, 녹음을 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네, 그게 조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외우면 이제 문장 구성을 할 줄 알아야겠죠. 문장 구성이 돼야 어찌됐든 답을 적는 거니까, 서술형이니까. 그래서 뭐뭐 위에서 뭐뭐 한다, 뭐뭐 하다가 뭐뭐 때문에 뭐뭐 된다. 여기 다 키워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쉬운 거 몇 개 넣어놨는데,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재를 총일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구성은. 뭐 어려운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이상한 거 여기다 안에다 막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하여 한다. 문장 구성은 그렇게 끝. 그럼 뭐가 키워드예요? 신호수 배치가 키워드고, 신호체계 통일이 키워드고, 신호에 따라 작업이 키워드입니다. 그냥 신호만 여기다 또 빨간색 칠해놓으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작업 반경 내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문장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작업 중이면 알리는 표지를 선택한다. 보통 여기까지만 외우거든요. 출입 금지해서. 요거만 외운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알리는 표지까지 설치를 무조건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게 눈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죠?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그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사업주는 붕괴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기울기를 준수하고 축구를 설치하고 흙막이 지붕을 설치한다. 여기 이제 50조에 있는 내용이죠. 규칙. 그래서 뭘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인데 제 형태가 어떻게 돼요? 붕괴죠. 붕괴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기울기를 준수하고, 그럼 문제가 사업주가 붕괴 예방을 위해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하면 뭐 쓰면 돼요? 여기 1 동그라미 1 하고 이거 쓰고, 2 축구 설치 쓰고, 3 흙막이 지붕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키워드는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밑줄 치면은 나중에 뭐야? 뭘 칠 거야? 이렇게 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열쇠, 보통은 제 형태를 많이 치죠. 붕괴라든지 추락, 감전, 뭐가 있을까요? 지식 중독, 그리고 넘어짐, 끼임, 맞음, 이런 것들이, 팔대, 뭐 사고, 다발,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은 뭐예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안전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공부법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하시고 연결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처음부터 내가 이거 너한테 설명해 줄게 라는 식의 표현들을 사모님이나 이렇게 사장님이나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논술 시험도 역시 기출에 해답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 자격 시험을 보면 건설 안전 분야에서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보면은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요거는 다 아시죠? 뭔지 내용이 여기 시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탁 박혀서 우리 시험 범위. 근데 요게 재밌는 게 안전기술은 뭐냐면 규칙입니다. 기준규칙이요. 위험성 평가, 재요인별 안전대책, 유해위험 요인. 요 3개는 뭐예요? 요 3개가 뭐예요? 법이요? 지침? 표준안전작업 지침? 네, 그거예요. 네, 뭐죠? 뭐야? 이게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우리 그 산업안전 일반 할 때 제가 엄청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죠? 위험성 평가. 봐봐. 위험성 평가 등 해서 평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재요인별 안전 대책은 위험성 평가가 보통 뭐 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기 재요인이라고 해요. 재요인이 아니라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해요. 유해, 잘 안 보이시죠? 네, 유해 위험 요인. 요인이 나오고 여기가 재유형이 나와요. 재 형태. 뭐 추락, 넘어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재 형태가 나오고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감소 대책.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내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공 순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순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순서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작업계획서가 보통 들어가는 작업들은 이 작업계획서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업의 그 공정 플로우대로 위험성 평가를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네. 건지법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죠. 기출에서 나왔던데. 맞아요. 근데 최근에 기출에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뭐 막상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건지법은 봐야 되는 게 몇 개 안 돼요. 101조인가요? 안전진단, 뭐 안전평가, 건진법에서 나올 만한 건 그렇게 없을 거예요. 뭐 구조물 변경 요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설 구조물 변경 요청인가요? 설계 변경 요청이랑 똑같은 거. 그거랑 저는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볼 것도 많죠. 저는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버리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 단톡방들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공부할 때. 그죠? 여러 가지. 거기 가면은 그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문제 던지거든요. 그때 시험범위 확 늘어나요. 그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네. 잘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은 걱정을 던지게 한 거야. 근데 누가 동전에서 맞아요.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 카톡방 난리 납니다. 막. 한 100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기준을 잘 잡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문제 내겠다라고 했는데 딴 데서 내기가 공단 입장에서는 애매해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는 아시겠죠?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여기를 좀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세 분류랑 이렇게 해서 22개의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사 얘는 뭐 흙막이 공사, 웅벽 공사, 철골 광구종과 철골 공사입니다. 그죠? 데크플레이트 공사, 가설 공사, 뭐 거푸집 동바리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해체 공사, 터널 교량 이렇게 해서 제가 세분화해서 나눈 거예요. 공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더라 하고. 그리고 기계 장비에는 굴착기, 항타기, 고소 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다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는 지침에 그 표작에 있는 거고. 콘크리트 펌프카 요거랑 요것도 코샤 가이드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기존 규칙에서 나왔는데 요거랑 요거는 코샤에서 나왔었다 문제가. 그래서 코샤까지 준비하라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코샤는 따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교재에 있는 걸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뭐 추락, 뭐 화재 폭발, 질식, 중독, 무너짐, 전도, 낙하, 감전 이런 종류의 재해들 8대 위험 요소 있거든요. 그리고 뭐 12대 기인물, 11대 기인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분류한 거는 공사 종류로 또 분류를 했고 그 장비에서도 이런 게 출시가 됐었다고 분류를 했고요. 유해 위험, 재해 유형은 어디냐? 위험성 평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안전시설은 뭐 안전시설이다. 그래서 관련도를 분석해 보면 24년에는 공사에서 3종류, 장비에서 3종류, 유해 위험에서 2종류, 안전시설에서 1종류 이렇게 좀 쉽게 나왔어요. 그죠? 좀 쉽죠? 쉽다고 하면 안 되나 또? 근데 쉬웠어요 좀. 평양에 나왔던 것 같아요. 24년도 때 주문대 필사 볼 때도 이 정도로 나오면은 평양이면 이래. 완전 네. 깜짝 놀랐죠? 표정 싸웠죠. 표정 적었어요. 네. 24년은 그런 썰들이 있어요. 짝수년이 좀 쉽다. 홀수년이 진짜 욕 나온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뭐 저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기출 문제는 공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장비에서 타워크레인, 굴착기, 양중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장비가 재밌고 쉽고 좋아요. 공부하기에는. 왜냐면 남성분들은 이제 포크레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놀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장비병이 조금씩 있잖아요. 장비병 없으세요? 뭔가 좋은 거, 새로운 거 나오면 갖고 싶고 그런 거 없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장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공사는 진짜 싫었어요. 뭐 작업 순서도 잘 모르겠고 공정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이 공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3개나 나왔죠. 뭐 흙막이 공포 이거 저 빵점 맞았어요. 사면 파괴 이것도 얼마 못 맞은 것 같아. 한 60점 맞았. 아니다. 30점 맞았다.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이렇게 시험 봤습니다 저는. 근데 우수한 점수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 공사에서 어찌됐든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요. 장비에서도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 유해 위험 종류에서도 나오고 안전시설에도 나온다. 지금 이게 이제 트렌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존 거 한번 볼까요? 2013년도 문제. 이거 문제 혹시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는 거? 시스템 비계의 장단점. 오케이? 응력 변환율 곡선을 이거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 문제죠? 왜냐면 그래프에서 이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파단돼요. 뭘 잡아 당기거나 뭘 강하게 내리치거나 이 파괴 곡선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이거 못 맞추겠죠 이거는.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 오케이. 지진 못하죠? 콘크리트 공사 시 고려해야 되는 하중 구조 검토. 이거 쉽죠? 이 당시에는 어려웠겠지만 우리한테 쉽다고. 5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화재 발생 유형과 예방 대책 이것도 쓸 수 있겠죠 어거지로. 뭐 정답이 없을 것 같잖아 생긴 게. 이거 뭐 모를 거고. 그리고 거푸집 및 거푸집 시공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안전 대책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어디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적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채점관들이 채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 과거에는 한 30명 정도 시험 봤어요. 2013년도에는 한 10명 내외로 시험 봤을 거예요. 2차 시험을. 왜냐하면 기술사들이 시험을 많이 볼 때였고 기술사는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비전공이라고 하는 우리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도 채점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내면은 채점자가 올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맞다고 해주고 이 사람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못 낸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2014년도에도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그 규칙이나 이런 지침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안전시설 아예 안 나왔죠. 공사 2개, 장비 3개, 유해위험 2종류. 해가지고 여기 쓸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도모로스 쿠글. 그 도모로스 쿠글이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고 그 정명재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강의 올리신 걸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느낌으로 이제 한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적었어야 되는 거야. 16종을. 그때 16개였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떨어졌겠죠. 여기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 무조건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대충 적었겠죠. 뭐 짬바로 뭐 굴착기, 항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겠죠. 그리고 제 유형이나 안전대책은 뭐 장비는 다 비슷해요. 뭐 전도, 추락, 감전, 그 뭐 충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것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9번 문제. 고층 건물의 가설 계획 수립 시 이거 벌써부터 읽기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야? 쉽잖아요. 이런 문제는 고층 건물 이거 지우면 돼요. 지우고 가설 계획 수립 시 가설 공사죠? 이거 내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돼. 가설 공사. 수립 시는 뭐예요? 작업 전에 하는 거죠? 그럼 타워크레인 설치 위치를 구분하고 안전대책을 쓰시오. 타워크레인 어디다가 설치해요? 회전 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 저도 잘 몰라요. 회전 반경인데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 문제 받았으면 그렸을 것 같아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도면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공사한다 그러면 이 반경 나와 있는 거 도면을 저는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대책은 뭐 장비 안전대책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그 지도사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게 만약에 나올까봐 나오면은 근데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안전시설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2015년도 문제는 뭐 말비계 너무 좋죠? 말비계 이거 뭐 거의 기사급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 너무 좋죠? 그리고 뭐요? 안전모 종류 구분은 이것도 할 수 있죠. 이런 거 보호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강의에 별도로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모는 32조에 있거든요. 그거는 그 뭐 할 때 흩날릴 때 보안경, 뭐 낙하하거나 추락 감전은 안전모, 뭐 이거저거 다음에 안전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알아야 되죠? 종류도 네 알아야죠. 종류는 다 아시죠? A형, AB형, ABE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종류랑 또 뭐 아셔야 되죠? 시험 방법, 그죠? 시험 방법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충격 흡수력?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요거 적으라고 문제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면접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3차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안전, 뭐 성능 시험 기준을 쓰고, 그러니까 뭐 내충격성, 내전압성, 내수성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5개 쓰고,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간단히 말하시오 했겠죠, 그때는. 그러면 요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법에 다 있어요. 별표에.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 모의고사 문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게 막 미간이 와. 네,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전시설이 드디어 나왔다. 기존에는 건설 문제였어요. 토목 시공 기술사 문제?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기존에는. 굴착이나 뭐 토목 쪽 종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2015년 이후부터는 좀 안전 지도사 느낌 나게끔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에 뭐 이런 거 이런 하중 관계식? 이런 거는 못 적죠. 이런 건 못 적는 거예요. 뭐 요 정도는 적을 수 있죠, 세모. 근데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 건 요거다. 근데 문제 형태가 점점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가설공사 관련해 다음 사항 쓰시오. 여기에는 그 꼬리 문제들이 없어요. 6, 7, 8번에.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출 필사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기출 필사할 때는 논술 문제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일부러 거기까지 끊어서 드린 거예요. 이거 보지 말라고.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못 내요. 9번처럼 문제를 못 낸다는 말씀. 9번처럼 문제를 낸다고요. 9번처럼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2017, 18, 19, 20은 여러분들 기출 필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필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쓰면 처음 했을 땐 짜증나죠. 아 이거 왜 해야 돼? 아씨 도산땅 이거 사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 어때요? 좀 익숙해지고 쉬워지지 않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닌가요? 제일 걱정돼요. 지금 2시간 공부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가시려고요. 네. 좀 쓰다 보니 안 쓰셨죠? 딱 검거했다. 네. 기출 필사 다 하신 분. 그래. 보셨죠? 기출 필사 해보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바로 보일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쓰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진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거 보세요. 안 나왔죠? 여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도부터 나온 거야. 19년도에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합격자 많았고요. 요때 20년도에도 합격자가 많지 않았어요. 더 최악은 뭐예요? 21년도죠? 21년도는 200명 중에 3명만 합격했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죠? 문제도 이상해, 보면. 안에서 모르시죠? 21년 문제 보면 짜증나죠? 근데 풀 수 있는 게 조금은 있지 않았어요? 아예 막 짜증나는 건 아닌데, 왜 짜증이 이 사람들이 났었냐면, 20년도까지는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서술하시오 하면 내가 내 깜냥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21년도에 정확한 걸 적게끔 나왔어요. 그러면서 채점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채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만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제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셨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낮은 합격률 때문에 엄청 공단 뭐 피 터졌겠죠? 뭐 전화 맨날 받다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민원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부터는 근데 또 중요한 게 21년도에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거 공부 많이 했겠죠. 기준규칙 안 보고 엉뚱한 거 아마 건설 토목시공 기술사 뭐 용어집 이런 거 사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년에 문제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뭐가 나왔냐면 덕트인가요? 그게 약간 킬링 문제로 나왔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5점짜리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도 멘탈을 흔들어 버린 거야, 문제 하나가. 왜냐면 자신 있는 문제가 앞에서 5문제가 딱 나와줘야 이 논술도 우리가 편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 고민하다가 이 뒤에 것까지 흔들려서 생각보다 합격자가 많지가 않았대요. 24년도에는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잖아. 그죠? 이 정도만 나오면 나 그냥 눈 감고도 합격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25년도 공사에서 한 3종류, 뭐 장비에서 2종류, 그래서 유해 위험, 안전시설에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로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겠죠. 뭐 영공기 곡선 이런 거 내는 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10년이 넘은 시험인데 아직도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겠죠. 근데 제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챕터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안에서 다 나왔다. 그죠? 그래서 공부 범위는 늘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준규칙 했다가 기본소 해독하면서 코샤까지 봤다가 점점 뭐 시공 기사, 뭐 토목 기사, 건축 기사, 필답형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조금씩 범위는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암기량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굳이 안 하고 내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는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뭐 우리 오명이 있잖아요. 산업 암기 지도사다. 그리고 이제 3차는 뭐 운칠 기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냥 과목으로 봤을 때 이 안전에만 포함되는 거 외우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량 계속 줄여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 불안하면 나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시공 쪽에 있는 문제들도 한 번씩 보시는 건 추천합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언제쯤 드실 거냐면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나 시간 조금 남는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선생님 한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이 생각 드실 수 있고 네.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량을 줄이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출제 경향을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이나 유해 위험 파트 이쪽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소음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작업 환경 측정 그리고 뭐 근골격계가 요즘 최고 또 이슈잖아요. 뭐 5kg 이상 되면은 들지도 못하게 해요, 회사에서. 지게차 부르래요. 10kg짜리 드는데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 현실과 이상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게 어찌됐든 뭐 안전하게 작업하러 가는 그 길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또 최소 암기 리스트를 만든 게 예상 문제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는 아예 빼버렸다 거기서. 20% 내용이 80%의 점수를 만든다, 이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인데 20%가 전체 100%를 대표하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도 100이라는 게 있으면 시공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의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100이라는 시험 범위가 있으면 그중에 20% 안전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해서 꼭 필요한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모르는 거에 겁을 먹고 그것까지 알려고 들어가거나 기피하는 거는 합격할 생각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랑은 조금 다른 게 얕고 넓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해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뭐 진짜 뭐 거기에 들어가는 공법들의 이름까지, 기계 장비의 이름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넓게 알되 대신에 그 지문에서 우리가 뭐 5가지 쓰셔야 돼, 이 5가지는 다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전 연습 오답 정리, 이것도 어차피 뭐 실전에서 풀어보시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써보세요 했을 때 다 못 쓰셨죠? 어땠어요, 기분이? 아, 그래도 공부했는데. 네. 왜, 어때셨어요? 막막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아까 좀 적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막 적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봤거든요. 아까 이제 잘 모르겠는 건 맞는데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기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보고 그냥 사전조사 지금상이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몇 개 한번 이렇게 획득해봤습니다. 네. 맞는 게 있죠? 조금 합치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아까는 표작에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그 규칙에 있는 별표에 있는 내용을 적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정답으로 치면 점수 몇 점이냐면 한 3점 정도. 정답 5점은 못 받아요. 네. 근데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막막하고 힘들지만 다음에 또 제가 문제 하나 드리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좀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또? 네. 딱 1시간 남았네.